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2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시 그 수업에 이어서 강의 자료 10쪽, 강의 자료 10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선생님이 일요일 저녁인지 토요일 저녁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지금 아마 그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라고 해서 바다를 건넌 K-팝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갑자기 보게 됐어요. 뭐 선생님 뭐 찾아보는 사람은 아닌데 보다 보니 이번 강의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강의 자체가 이제 그 트렌디한 그런 정보를 좀 필요로 하는 수업이라 선생님도 좀 보았는데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고 일단은 안재욱 탤런트 안재욱 씨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클론 그다음에 뭐 보아 비 뭐 소녀시대 임뭐 REF 뭐 이런 등등 네, 그런 초기 한류와 관련되었던 그런 그 가수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봤습니다. 여기서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아카이브라는 그런 용어는 정보통신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을 기록하고 그런 혹은 이제 좁은 의미로는 기록 보관 파일이나 레코딩한 자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 이런 그런 프로그램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초기 한류와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걸 보니까 뭐 BTS도 나오고 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만의 클론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보아 얘기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수업으로 듣는 것보다는 영상 찾아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그 1990년대 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드라마 한류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90년대, 97년, 98년 이 무렵에 뭐 사랑이 뭐길래 별은 내 가슴에 뭐 질투 뭐 이런 소위 말해서 K 드라마들이 소위 말해서 촌스럽지 않고 좀 세련되게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별은 내 가슴에라고 하는 차인표, 최진실, 그다음에 안재욱 그 주연의 그 드라마였는데 그 국내에서도 아주 메가 히트를 했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최진실과 차인표는 이미 스타였었고요. 서브 남주 역할을 맡았던 안재욱이 이 서브 남주의 역할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차인표가 아닌 안재욱이 거의 주연으로 바뀌어서 안재욱과 그 최진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드라마의 스토리였는데 말 그대로 팬들이 일종의 그 드라마의 팬들이 줄거리를 좀 바꾼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때 그때 차인표 씨도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메인 남주가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데 차인표 씨는 굉장히 인정을 하고 뭐 축하를 하고 해서 뭐 지금도 좀 뭐 그 부부가 차인표 씨와 그 신혜라 씨가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드라마에 이제 출연했던 안재욱 씨라는 이 사람이 지금도 뮤지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도 잘 불러요. 그래서 드라마 주제곡인가를 불렀었는데 아마 아카브 K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불렀는데 아주 중하권에서 난리가 납니다. 뭐 중국이나 특히 중국 그때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중국과의 교류가 좀 더 물꼬를 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상황에서 안재욱은 그야말로 1세대 한류로서 어마무시한 그 콘서트를 개최하는 그런. 근데 이때 요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하권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여러 가지 한류 스타들의 안재욱 씨 같은 경우는 K 드라마와 함께 편승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언어가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어가 문제가 되고 어, 우리가 말했다시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제어인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팝송 가수에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가장 인기가 있는 여러 팝스타들에게 한국어로 노래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없지만 중화권만 해도 그런 요청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0쪽에 있는 대만의 클론 같은 경우는 굉장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큰 인기를 누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그 이전에 한국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권이 일본 문화와 그다음 아니면 홍콩 문화의 그 파워가 굉장했어요.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영화는 뭐 장국영이든 주윤발이든 배우이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게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 문화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과거에 디스코텍 같은 데서 J-팝이 이제 흘러나오고는 했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지난 1주차 수업에서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그런 친일본적인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J-팝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때의 J-팝은 좀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펑키한 헤어스타일, 뭐 되게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이미지였는데, 클로는 굉장히 남성적이죠. 그러다 보니 이 클로는 특히 대만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고, 거의 그 콘서트의 개최 인원이나 그 개런티 지불 수준이 마이클 잭슨하고 동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중국어로 노래 부를 것을 요구받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알아듣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고, 한국어는 민족어이기 때문에, 국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이 다음 페이지 가보면, 보아의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있어요. 이게 보아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일본어 공부를 뭐 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보아가 초창기에,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분 세대에서는 좀 나이 든 가수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국사에 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실수를 해서 국내에서 조금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었고 해요. 이제 사실 이제 워낙에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아이돌로서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뭐 더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은은 SM에서 이수만이 거의 자기가 발굴한 직접 캐스팅한 얼마 안 되는 그런 그 연예인이고요. 그리고 아예 이게 이제 그 키우려고, 이제 말하자면 초등학생부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되는 그런 뭐라고 하더라, 신비 프로젝트 뭐 그런 이름으로 이제 그 어린 여자 아이돌, 소녀 아이돌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친구는 춤만 잘 추거나 어떤 친구는 노래만 잘 부르는데, 이제 이것저것 다 갖추고 또 예쁘기도 하고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이수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하고, 아예 일본어,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중국도 지금 한한령에 걸려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팝 시장, 영국의 팝 시장, 그리고 일본의 팝 시장, 그러니까 음반 시장이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를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일본어 언어 교습을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보아가 이제 그 일본 아나운서 집에 좀 한 뭐 2달인가 뭐 얼마 머물면서 이제 그야말로 원어민의 그런 트레이닝을 이제 받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음악 시장을 노크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습득하고 녹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 쓰고 있는 방법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애들도 없고 뭐 자국의 애들, 영어를 잘하는 애들도 이제 그 리더인 RM만 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개의 경우 외국 멤버들,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멤버들을 넣음으로써, 뭐 블랙핑크는 태국이죠. 태국 사람이죠. 뭐 또 2PM은 뭐 거기도 니쿤이 외국 사람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국가에선 더 인기가 있고 언어적인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마케팅 전략 같은 거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한류 사업이라는 얘기도 이제 확장시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보아가 이제 훈련되고, 뭐 아시아 별, 그래서 뭐 SM의 기둥을 몇 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이 초기 한류에서는 언어가 걸림돌이었다는 거죠. 뭐 지금도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BTS 입장에서는 물론 다이너마이트가 대성공은 하긴 했지만, 뭐 굳이 우리가 영어로 부를 필요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미 수상이나 이런 걸 포기한다면 사실은 한국어로 불러도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음반 판매라든지 뭐 음원 판매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12쪽으로 갑니다. 자, 한국어의 승리라는 말에서 제가 선생님이 물음표를 썼습니다. 굳이 이런 물음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이어령 선생을 알 겁니다. 이제 그 뭐 국어국문학과 교수고요. 네. 문학 하시는 분인데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아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생충과 방탄의 선전, 성공은 한국어의 승이다. 한국어의 승리. 뭐 한국어의 성공. 네, 그래서 그가 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영어가 아니어도 우리말이 세계에 통했다. 뭐 한국말을 배워야 BTS 랩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패러디 열풍인 제시카송을 뭐 제대로 부르려면 물론 그런 면은 있지만 선생님이 이걸 굳이 집어넣은 것은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 수업에서도 말했다시피 문화의 다원성 또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굳이 어떤 우리의 언어 그러니까 이게 억지가 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도 국어국문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이거는 뭐랄까 이거는 여러분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한국어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컨텐츠의 승리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한국적 정서, 한국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문화들 그런 것들을 떠받치는 언어의 힘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이제 좀 뭐랄까 옛날 느낌 나는 그런 말씀이셔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 네, 13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예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여기 왼쪽에 있는 왼쪽뿐 아니군요. 양쪽이 여러분들이 참 멋지고 잘생기고 네. 과거에 특히 선생님 세대, 지금의 한 40대 이상의 세대들에게 미와 잘생김의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말을 했다시피 한국 대중문화, 이제 3주차에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한국 대중문화는 우리 한국의 역사가 해방 이후 그리고 분단되면서 신탁통치라는 거를 겪게 되죠. 신탁통치에서 북쪽은 이제 소련, 이제 공산주의가,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이제 뭐 신탁통치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군이 상주를 하게 되고 6.25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 또 경제 개발이나 또 전쟁 억지력에 어느 정도 미국의 강한 영향력을 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유학생도 많아지고 정서적으로도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영국의 문화 또 유럽의 문화 그러니까 이 서구 열강의 그리고 메인의 영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대중문화는 특히 뭐 팝송과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뭐 지금 알고 있는 CBS, MBC란 미국의 유수의 그런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드라마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겨울방학에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을 텐데요.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더우먼이 이제 TV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소모저 들어본 그런 고전적인 그런 원더우먼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린다 카터라는 여주인공이었는데 미스 USA인가 그랬고 정말 날씬한 몸에 상상할 수 없는 막 허리 인치 뭐 20인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뛰어난 여성 영웅을 역할을 해서 뭐 여고생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도 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냥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하나 이제 선생님이 아주 감동 있게 어린 시절에 봤기 때문에 문학 작품으로서도 원작도 뛰어나고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여기 듀란도 물론 개인적인 호감이 선생님의 여러분보다 더 어렸던 시절에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그 뭐랄까요 팬이었던 그런 영국의 밴드입니다. 이 밴드에 대해서는 락 밴드냐 팝 밴드냐
뭐 엄밀한 의미에선 보이밴드죠. 보이밴드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밴드고요. 남아있는 밴드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처음 멤버들이 막 바뀌고 난리 브루스였지만 여전히 있고 굉장히 89년도인가 선생님이 못 갔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엄마가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한 공연을 했고 한국 팬들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정말 뭐랄까 이제 뭐 옛날에 팬들이 줬던 한복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듀란듀란을 잘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방시혁 PD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선생님보다 한 5살쯤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를 중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 초반에 보냈던 그런 이제 한국 가요보다는 팝에 좀 더 열광을 했던 그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대단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비틀즈 이후에 이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비틀즈를 이제 영국의 침공이다. 그러니까 이제 빌보드를 점령하고 뭐 이랬던 것을 지금 이제 BTS를 거기에 빗대어서 말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BTS는 거의 이제 글로벌 피나미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다른 표현을 하는데 더 거대한 현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페이지 14쪽으로 가시면요. 듀란듀란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방시혁 PD가 BTS를 만들 때 방탄소년단을 만들 때 모델로 삼았던 그런 밴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듀란듀란이 여러분들은 좀 대부분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력파 밴드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정말 핫한 힙합 장르에서 이들의 음악이 다시 이제 재조명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들은 팝밴드냐 락밴드냐 라는 생각이 할 만큼 음악적인, 그래서 범장르성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음악의 스펙트럼이 넓고 이제 그런 그룹이에요. 물론 이제 밴드의 그룹들 멤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제일 중요한 멤버였던 존 테일러라는 멤버가 있는데 선생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런 멤버였어요. 근데 이 존 테일러조차도 90년대 후반에 나갔다 다시 들어올 만큼 조금,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나이든 모습으로 또 한번 한국에 내한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프랑스랑은 대단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란듀란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편견,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의식 뭐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 한국적 정서에서도 팬들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듀란듀란은 그런 측면에서 물론 선생님의 어떤 사심이 좀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물론 지금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많이 늙었는데 옛날에는 정말들 잘생겼었어요. 이런 사심 발언을 하다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어찌되었건 이게 버밍엄 아트스쿨의 존 테일러와 닉 로즈라는 사람이 1980년에 그룹을 결성했어요. 정말 옛날 사람이죠.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존 테일러는 1960년생이에요. 선생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성을 했고 듀란듀란이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지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영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로제 바딤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을 알 텐데 그의 유명한 마바렐라 바비 인형의 사랑인가 뭐 하여튼 이게 있어요. 선생님 보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악역 인물이 있어요. 닥터 듀란드라는 그걸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좀 핫했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1981년에 듀란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금 MTV라고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 전문 채널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방탄이 언플러그드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여러 곡 불렀죠. 그래서 거기서 지난번에 좀 콜드플레이의 노래를 Fix You라는 노래를 커버를 했더니 독일의 어떤
놈이 이런 욕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 MTV가 만든 스타가 바로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제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구 사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뭐가 대수야? 뭐든지 우리 기준이 최고지라고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를 뭐 폄하할 수 있는 뮤지션들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무렵이 이제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핫해지기 시작하는데 첫 앨범 듀란 듀란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들도 굉장히 핫한 뮤비들을 만드는데 좀 지금도 저는 유튜브에서는 안 봤는데 찾아보진 않았는데 좀 걸러낸 약간 좀 뭐랄까 필터링을 한 좀 너무 야해서 뭐 그런 뮤직비디오도 뭐 있었다고 파격적인 뮤직비디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두 번째 영국 그 밴드의 침공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핫했고 이후에 뭐 일본, 오스트리아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80년대, 90년대는 항상 이렇게 좀 늦게 오는 좀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뭐 톰 크루즈는 우리나라에 먼저 와서 이렇게 뭐죠?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영화 홍보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호주에서 그 콘서트를 했을 때 콘서트 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막 관중들이 노래 부르고 함성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의 그 공연이 80년대 초반 공연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80년대 초반의 공연이 기네스에 기록된 최고의 그 음량을 자랑하는 그런 그 공연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닉 로즈는 그걸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뭐 어제 뉴스에서도 그 이제 그 뭐죠 누구 왕자님 누구였어요? 영국 왕실 그 인종차별 논란, 네 뭐 오프라 윈프리 그 뭐죠 인터뷰가 나와서 뭐 메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듀란 듀란을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녀가 젊었을 때 잘하던 시절에 가장 핫한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는 다 했고 그 옆에 보면 방시혁이 명견말리 67회에서 방탄소년단과 K-팝의 미래에서 자신의 우상이 듀란 듀란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며 이제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 있는 밴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그 방탄의 멤버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듀란 듀란이 이걸 보고 자신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명견말리를 방송한 지 몇 달 뒤에 5월 달에 이제 올리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방탄이 선생님 기억에 한 2017년, 18년 그러면서 좀 더 핫해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죠. 지금은 더 핫해졌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한류와 언어를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이제 팬덤의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가수의 팬덤의 시초는 누굴까요? 조용필입니다. 오빠 부대라는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용필 오빠부터 시작이었어요. 조용필 때부터 이제 오빠 부대라는 말이 나왔고요. 외국 팬클럽은 우리나라에 원래 비틀스 팬클럽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팬덤이다라는 뭐 아미 같은 거대한 팬덤은 과거에는 아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듀란 듀란이 그때 당시 80년대는 비틀스 팬덤이 활동을 안 하고 있던 당시인데요. 최초의 가수 팬클럽이고 국내 팬클럽 문화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각각의 가수들이 있으면 그 팬클럽 이름이 있잖아요. 뭐 방탄이면 아미, 뭐 이렇게 보면 다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는 유일한 그 팬클럽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40명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뭐 지금 이제 나이들이 좀 있어서 뭐 굳이 어떤 특정의 뭐 가수의 뭐 몰입할 나이는 좀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한 번쯤 관심을 가진 경우가 있어서 한국은 지금 아이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방탄 이외에도 많지만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듀란 듀란의 팬을 듀란이라고 부르고 팬덤 전체를 말할 때는 듀라니스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듀란 듀란 소개가 좀 길어졌는데 사심도 좀 있고
뭐 옛날 음악들이라 여러분들이 찾아보겠습니까마는 또 나름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팝송과 할리우드 영화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서구의 영미 문화권의 특히 음악,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주로 우리는 뭘 했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지금은 어때요? 이제 뭐 방탄의 노래나 뭐 예를 들면 또 뭐 슈퍼주니어의 노래나 뭐 이런 노래들이 나오면 열심히 이제 막 로마니제이션, 로마자 표기법에서 따라 부를 수 있게 하고 번역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라디오를 통해 듣고 한글로 받았어서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막 비교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때 인기가 있었던 홍콩 가수들도 있어요. 뭐 진추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영어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다음에 막 영어 사전을 통해서 가사도 번역하고 그래서 그때 인기 있었던 선생님들은 외국어 선생님들은 꼭 그렇게 팝송 가사를 이렇게 써주고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멜론이나 플로나 이런 것들 다 가사 다 있고 뭐 하다못해 노래를 치고 싶으면 악보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특히 이제 영어보다 더 접하기 어려웠던 샹송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 선생님이 이렇게 막 가사 써주면 학생들이 막 감동받고 막 좋아하고 뭐 그랬던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다음 번안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안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외국 노래 가사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거나 아예 곡을 바꾸는 거예요. 번안곡은 이제 그래서 원래 가사와 전혀 다르게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뭐 그 대만 우리가 그 클론 얘기했었잖아요. 클론의 한국 노래를 그 대만 가수가 번안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사도 바꿔버리고 멜로디만 사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조영남 송창실 이렇게 세시봉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불어로 세시봉 대단히 좋습니다. It's very good 뭐 이 정도의 뜻인데 이 세시봉 그 가수들은 굉장히 번안곡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조용남을 핫하게 만든 딜라일라인가? 뭐 하여튼 그것도 번안곡이고요. 번안곡은 사실 좀 이렇게 원래 가사의 의미를 살리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최초의 번안곡은 이제 윤심덕의 사해찬미라는 노래예요. 얼마 전에도 이 윤심덕 역할을 했던 그 탤런트 이름이 뭐죠? 얼마 전에 철인왕 오랜만에 재밌게 봤는데 누군지 지금 다 대답했어. 그 배우가 이 윤심덕의 역할을 했습니다. 김우진과 현해탄에 몸을 던졌죠. 네, 사랑 때문에. 근데 그 김우진의 아드님이 김방한 선생이라고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개통론을 연구하신 우리 2주차 때 개통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분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진짜 정말 교수 같지 않게 깨끗한 하얀 바지에 정말 그 신발코가 바짝바짝바짝하는 진짜 멋쟁이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야, 아버지도 저랬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본처 소생의 아드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 현해탄에 뛰어들었고 워낙 이제 부잣집 집안이다 보니 어쨌든 윤심덕의 사해찬미인데 이 노래는 원래 1926년에 루마니아의 그 작곡가인 이바노비치의 푸른 도나우의 잔물결이라고 하는 이제 그 노래예요. 거기다가 곡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이 윤심덕이라는 여성이 정말 이제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무용의 대표 최승희 뭐 음악 그다음에 그 화가는 나혜덕인가 갑자기 이 선생님도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때는 번안곡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 이런 최초의 캐롤송 이런 것들도 다 번안곡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영미문화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60년대 70년대 뭐 세시봉 얘기도 지금 조금 전에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드라마인데요. 외화를 보는 법, 외화를 보는 법은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BTS 팬덤이 대단한 게 그 팬 번역을 하는 그 노고를 무릅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은 순수 팬심을 넘어서서 약간의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초기 그 팬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팬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듀란 듀란의 그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듀라니스트들이 듀란 듀란의 노래 가사를 번역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80년대에 있었겠죠. 그런 역할들을 팬들이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영화나 드라마는 몰입하는 팬이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감독의 팬이다. 감독의 팬이다라고 하는 것은 봉준호의 팬이다. 전문가 집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더빙이라고 하는 것, 자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영미문화권은 몰랐던 거예요. 참 뭐 누구나 다 영어를 쓰면 되지 왜 영어를 안 쓰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아카데미나 그래미의 입장은 뭐냐면 아직도 우월한 측면에서 니들이 상 받으려면 영어로 노래해, 영어로 말해, 미나리 이게 아무리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거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래미에서 과연 방탄이 상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지만 상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바로 이런 우리가 한류와 언어를 배우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언어에 대한 우월에 대한 열등 관계에 대한 계통적인 우열을 여전히 논하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 인종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외화를 어떻게 받느냐? 불편하게 받죠. 성우의 더빙 버전을 보거나 한글 번역 자막을 보기. 초기에는요, 자막 보는 거 우리도 힘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눈으로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 더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우들이 정말 주가가 대단했습니다. 성우들이 주가가 대단했고 그 성우를 하다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TBS 동양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이 이제 군부 정권에 의해서 강제 통합이 되면서 많은 성우들이 뭐 전원주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좀 있는데 뭔가 연극 배우인가 이런 사람들은 성우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빙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그래서 그 외국 배우들의 실제 연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 자막을 더 선호하죠. 선생님도 가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안종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태백산맥을 연출했던 정지영 감독의 그 영화예요. 최민수 독고영재가 주연했던. 그래서 헐리우드를 영화로 보면서 자라는 어떤 한국 영화광의 삶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국 대중문화의 기반이 뭐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뭐 TMI라고 할까요? 주말의 명화 문화방송 MBC에서 지금 EBS에서 옛날 그런 명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 보면 뭐 이제 그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OTT 서비스, 넷플릭스, 뭐 웨이브 등등 너무나 많은 그런 서비스가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영화관에 가기도 쉽지가 않고 또 TV의 이 소위 말해서 공중파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영화를 접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앞서에서 보여줬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것은 영화관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주말의 명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이걸 보기 위해서 온 가족이 주말에 말 그대로 모여 앉아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뭐 침체기 되었는데 1969년 8월 9일 바렌티노라는 외화를 시작으로 40여 년 동안 방영된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뭐 고교 교육 방송이 들어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침체기는 보다시피 비디오 대여, 뭐 DVD, 웹하드, IPTV, 오늘날에는 OTT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0년 조폭 마누라를 끝으로 4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초기에는 모두 외화였고요. 주말의 명화는 외화 방영이라는 느낌이 컸거든요. 이렇게 주말의 명화라고 하는 우리가 영미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2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3주차에서는
이제 대중문화, 한국 대중문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고 변화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들을만 한가요? 네. 편하게 들을만 하고 뭔가 하나 얻어가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했습니다.